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부세가 부자들한테 매기는 세금이라고 하지만 이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의 주제는 이제 전세 세입자가 진짜 부자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거 유튜브 동영상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종부세는 이제 억울한 사람들의 거액 종부세를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종부세가 누가 더 부자인가를 안 따지고 억울한 거액 종부세를 때린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 세입자가, 그런 고액 전세 세입자가 진짜 부자다. 이런 분들이 진짜 부자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고액 세입자, 예를 들어 전세가가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고액 전세 세입자가 사실은 이분들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분들은 종부세 영원입니다. 돈이 아무리 전세가가 10억이나 예를 들어 100억이라고 해도 종부세는 없습니다. 영원이다, 영원. 지금부터 한 2년 전 기사인데, 서울경제 기사죠. 2020년 11월 24일이니까 한 2년이 채 안 됐네요. 한 1년하고 8이죠. 9, 10, 11 얼마 됐나요? 한 8, 9, 한 2년은 조금 안 됐습니다. 기사가요. 1년 반은 넘은 것 같고, 1년 반, 12, 한 1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12, 1, 2, 3, 4, 5, 6, 7, 8, 1년 9개월 정도 된 기사인데, 한 2년으로 잡고요. 재밌는 기사가 그때 나왔습니다. 강남의 30평에서 20억 전세가 또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치동에서 이제 20.2억의 전세가가 신고가를 형성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2020년이죠. 약 한 2년 전이죠. 10월 달에 레미안 대치 팰리스에서 체결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반포 아리파기에 이어서 두 번째 사례다. 또 기사 제목이 이제 비강남권에서도 전세 10억이 거래가 꾸준하다. 근데 잘 보면 이런 전세 세입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몇천만 원씩 세금 종부세 내는 것도 없고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거주하고, 법으로도 또 세입자 보호를 또 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집을 예를 들어 가지고 갭 투자로 샀는데 잘못 종부세에 걸렸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집주인에 해당하는 분들은 거액 종부세 폭탄을 맞아서 지금 아주 그냥 생사 기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고가 세입자, 고액 세입자 분들이 진짜 부자가, 이런 분들이 진짜 부자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종부세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2번 매입 관례는 전세를 끼고 사는 것. 비싼 아파트를 전액 다 현금을 주고 이렇게 산 거는 실제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은행 대출을 끌어들여서 산다든지, 아니면 전세가 있는 걸 산다든지, 이게 관례지, 비싼 돈을 집에다가 현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때 서울경제 기사 맞죠? 이 서울경제 기사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레미안 대치 팰리스는 지난달이죠. 그게 이제 2020년 10월달 말을 합니다. 20억 2천만 원의 전세가 거래됐다. 전용 84평방 기준이다. 전국 최고의 전세가를 기록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집은 세입자는 이제 종부세가 0원입니다. 근데 이 집의 집주인은 종부세 폭탄을 맞았을 수도, 20억 2천이면 맞았겠네요. 근데 개인적인 사정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종부세 대상인 건 맞아서 종부세 폭탄을 맞았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거는 모르죠. 개인적인 사정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기사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대치동의 전용 84평방미터, 이것이 2020년 10월 21일 날 20억 2천만 원의 전세로 손바뀜이 되었다.
2020년 9월 말에 같은 평형 전세가가 19억 원에 거래된 이후에 불과 한 달 만에 전세가가 1억 2천이 올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다 종부세하고 무관치 않습니다. 이게 알고 보면요. 통상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이렇게 집을 사는 게, 아니면 은행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게 관례죠. 뭐 현찰을 뭐 10억이든 뭐 5억이든 뭐 20억이든 이런 현찰을 그렇게 집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사실상은 없죠. 이게요. 고액 현찰로 집을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 일반 사람들이 사는 관례가 맞는 거죠. 이게요. 3번. 세입자는 그 거액 종부세를 내는 고통이 없습니다. 세입자는 그게 뭐 세입자가 뭐 10억이든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든 뭐 5억이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세입자는 뭐 세입자가 뭐 100억 세입자라고 해도 종부세에 대한 고통이 없습니다. 기사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 파크 전용 84평방미터가 2020년 11월 15일 날 20억에 전세가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두 번째 전세 20억 클럽의 거래다. 매매가 평당 1억 원을 기록한 강남권의 두 개 단지가 전세 20억 클럽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셈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뭐 2년 정도 지났는데 뭐 다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 큰 변동이 없다고 하면은 전세값이나 집값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뭐 조금 하락하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기사에 보면 뭐 강남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뭐 그런 소식이 있는 거죠. 지금 뉴스가 나오니까요. 근데 집주인은 뭐 종부세 고통을 이렇게 받고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진 거에 대해 고통을 받고 아주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전세 세입자는 이런 고통이 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든 말든, 종부세가 뭐 몇천만 원이 나오든 말든, 이 전세 세입자는 이런 고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이분들이 더 부자죠. 현금, 그것도 전세니까 다 현금 기준으로 다 갖고 있는 거고, 그 아파트나 뭐 집, 뭐 빌라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가 엉터리로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 때문에 세금이 팍팍팍 오른다, 이런 거에 대한 고통도 없고. 그래서 이거 보면은 현찰을 많이 갖고 있는 세입자, 이런 분들이 진짜 부자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진짜 부자입니다. 4번. 거액 전세가 자꾸 나오는 거는 결국 종부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이 뭐 돈이 뭐 예를 들어 10억이다, 20억이다, 뭐 30억이다 이렇게 있으면 뭐 그 돈이 뭐 집을 살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돈은 아니라는 거죠. 집은 살 수가 있지만 종부세를 안 내려고, 내면 사면 또 종부세를 몇 천만 두들겨 맞고 하니까 차라리 그런 걸 왜 내냐, 이런 뜻이죠. 이게요.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청실 아파트 재건축 레미안 대치 팰리스. 이 아파트는 강남 8학군에서 대치동 학원가로 도보권에 있다. 대치동의 대장 아파트다. 현재라고 하는 게 이제 1년 한 9개월, 8개월 전 얘기입니다. 해당 평형의 전세호가는 20억에서 21억 사이를 형성한다.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그 다음 또 기사를 보겠습니다. 레미안 대치 팰리스와 아크로 리버 파크 외에도 강남권의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전용 84평방미터가 17억에서 19억대의 전세 거래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세 실거래가가 20억을 넘기는 실거래가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분들이 왜 전세를 이렇게 17억, 뭐 20억, 19억 주면서 전세를 살까요? 그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종부세 회피 목적 아닙니까? 종부세를 안 내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전세 살면 세금 없죠? 종부세 없습니다. 나라에서도 전세를 잘 보호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뭐 별 돈도 없이 갭투자, 이런 집을 뭐 갭투자를 했다든가 이런 집주인은 가혹하게 아주 거액의 종부세 세금을 뜯기는 거죠. 그럼 누가 더 부자입니까? 그 세입자가 더 부자죠. 사실은요. 전세금 이런 건 뭐 17억이든 20억이든 뭐
15억이든 이건 전부 다 현찰 아닙니까? 현찰을 갖고 있고 세금 안 내고 몇 천만 원 매년 내는 일도 없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더 부자죠, 사실은요. 그 저기 종부세가 부자들이 낸다는 말은 그냥 어폐가 틀린 말입니다. 어폐가 있습니다. 이게 안 팔리는 집도 막혀 있는 집도 그 뭐죠 그 공시가에 내놔도 안 팔리는 그런 집도 안 팔림에도 불구하고 세금 몇 천만 원 냅니다. 종부세를요. 그럼 누가 부자입니까 이게요? 누가 부자입니까 이게? 현찰 20억 있는 사람이 더 부자 아닙니까 이게요? 이런 분들이 더 부자 아닙니까? 자, 5번. 실제로 누가 부자인가? 제가 볼 때는 고액 세입자 그런 분들이 더 부자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참, 전세금도 보호를 받으면서 또 이런 분들 세입으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세입으로 이렇게 살면은 집값 하락 시에 뭐 집주인은 요새 뭐 강남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하락에 대한 고통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은 또 이제 뭐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세입자로 살면은 거액 종부세나 재산세, 양도세 이런 고통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 세입자는 이제 뭐 10억이든 20억이든 만기가 되면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세를 뭐 2년을 살든 뭐 3년을 살든 4년을 살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면서 이런 수많은 세금이 매년 뭐 1년에도 몇 번씩 세금이 나오죠. 뭐 재산세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지만 종부세 이런 거 고통이 없습니다. 누가 더 부자입니까? 세입자가 더 부자 아닙니까? 고액 전세 사는 분들이 더 부자 아닙니까 이게요? 실제로 집값에서 차지하는 그 돈 비중을 보면은 전세 사는 사람의 돈 비중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더 많습니다 이게요. 또 저기 고액 아무리 뭐 집값이 비싸다 치더라도 전세금의 비중이 커지면은 당연히 전세 사는 사람의 비중이 더 높은 거죠. 또 은행 대출까지 있으면 은행 대출도 은행 사실 그 돈은 은행 거니까 실제로는 세입자 고액 전세 세입자가 더 부자죠. 하지만 세입자는 종부세 없습니다. 세금 0원입니다. 그럼 누가 더 부자입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누가 더 부자인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뭐 세금을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종부세는 이런 거에 대한 가망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요. 6번 위에서 오르면 아래도 오른다. 위에서 오르면 아래도 오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전세가가 이렇게 종부세로 인해 가지고 전세가가 높게 형성되는 현상이 이루어지면 이게 맨 밑바닥까지 이제 전세가가 굳건해지는 이런 것이 이제 파급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반포 최근이라고 하는 1년 한 9년 전 1년 한 9개월 전 그 기사를 말씀드리는 거죠. 최근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에서 30평대 아파트 전세가가 20억에 거래가 됐다. 20억 전세 20억 클럽 시대를 연 것 가운데 강남구 대치동에서는 전용 84평방미터가 이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되는 사례가 나왔다. 이것이 바로 대치동의 대장 아파트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이게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퍼지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종부세 회피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부세를 내고 집을 사느니 차라리 뭐 어차피 돈은 전세가는 돌려받으니까 전세가를 좀 높이 주자. 그 다음에 내가 어차피 나올 때 돈 다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분들은 이제 전세가 돈이 좀 있고 하신 분들 차라리 전세 살자. 세금 없다. 그래서 낫죠 이게. 전세를 이렇게 하니까 전세 수요가 이렇게 높은 가격의 수요가 형성되니까 전세 가격도 오르고 차라리 이분들은 이제 집을 사느니 고액 전세를 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 상층구에서 전세가 이렇게 굳건하게 오르고 이렇게 그 단계에서 굳어지면은 그 단계에서 전세가가 또 이렇게 굳어지고 오르는 효과가 생기고 그 밑에 단계에 뭐
20억, 15억, 뭐 10억, 5억, 3억 이런 식으로 그 파급 효과가 저 밑바닥 전세가에 쭉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전세가가 그러면 굳건해지고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매매가 상승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종부세가 매매가 상승 요인에 또 커다란 축이 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그 집값을 많이 오르는 거를 안정화를 하려면은 종부세가 아무 연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집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요. 종부세하고 집값 등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요. 7번입니다. 7번. 비강남권도 고가 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종부세 때문이 아닌가? 맞는 얘기죠.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 종부세의 영향이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요.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1년 9개월 전 얘기입니다. 강남권뿐만이 아니라 비강남권에서도 전용 84평방미터 전세 10억을 넘는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갱신되고 있다. 지난 2015년에 입주한 마포구 용광동 레미안 마포 리버웰은 2020년 10월 달에 전용 84평방미터 10억 2천만 원의 전세가 거래가 되었다.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1단지에서도 전용 84평방미터가 2020년 10월 10억 원의 전세가 거래가 되었다. 왜 거액 세입자가 종부세 안 내고 고통 없이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볼 때는 종부세 내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요. 또 거액 종부세를 한번 두들겨 맞은 사람이 이 거액 종부세를 평생 매년 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금을 이런 몇 천만 원 낸다, 뭐 이런 게 지금 많이 2021년부터 많이 이제 알려졌으니까. 그럼 사람들은 종부세 안 내는 그런 거를 살려고 하는 거지. 누가 이런 비싼 거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전세 사고 말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현실을 반영을 해서 전세가가 치솟은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요. 또 전세 이런 고액 사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부자죠. 전세금은 다 현금 아닙니까, 그게요. 10억이 됐든 5억이 됐든 뭐 얼마 15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이거 다 현찰 아닙니까, 이건요. 집주인은 집을 매매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돈을 싹 빼고서 현금으로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진짜 부자죠, 사실은요. 자, 8번. 어디서든지 10억 이상 전세로 이제 훌쩍 올랐다. 이런 게 많다, 이런 뜻입니다. 기사를 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비강남권 최초 매매가 20억 클럽에 가입을 해서 화제가 됐던 동작구 흑석동의 아크로 리버 하임. 이것도 이달 19일이니까 2020년 11월경 요때입니다. 요때 전용 84평방미터가 11억 원의 전세가 거래가 되었다. 그래서 10억 원은 훌쩍 넘었다. 이게 2020년 11월 달 얘기니까 한 2년이 조금 안 됐죠. 2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살펴보면 2020년 8월에 이게 요 같은 아파트 단지가 전세 매매 수준이 이제 12억 8천 정도 되었습니다. 더 올랐습니다, 이게요. 종부세 내느니 차라리 전세 살자, 이런 뜻이죠, 이게요. 종부세 공시지가 12억 8천 정도 되면은 서울 조정지역 안에 있으면은 만약 이 정도 총액으로 법인이 갖고 있다 그러면 종부세 꽤 많이 냅니다. 계산 또 해봐야 되겠지만 개인도 역시 조정지역 안에 다주택 기준으로 이렇게 이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종부세 꽤 많이 냅니다. 공시지가 12억 8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다주택 기준 종부세 또 꽤 많이 냅니다, 이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 내느니 차라리 전세 살자, 그 돈
어차피 다 현금 내가 돌려받으니까. 그럼 누가 부자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고액 전세 사는 사람들이 이 집주인 같은 사람보다 실제로는 더 부자죠. 누가 부자입니까? 현찰을 갖고 있고 현찰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분들이 더 부자죠, 사실은요. 집주인들은 이 저기 뭐죠? 현찰 종부세 두들겨 맞은 거액의 그 종부세를 두들겨 맞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안 팔리고 뭐 이런 집들을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뭐 몇천 거액을 몇천 1억 이렇게 두들겨 맞지만 이분들은 현찰 유동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거의 99.9% 이상 자기가 현찰 유동성이 많지가 않으면은 전부 다 압류 대상입니다. 이분들 다 압류, 공매, 파산 이런 길을 걸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런 그 전세가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종부세 내느니 전세 살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이미 형성이 됐으니까 전세가가 오른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 잘 안 떨어지죠. 이게 세상 사람들 상식이죠. 사람들 심리는 세금, 특히 종부세 같은 거, 거액 종부세 내는 거 극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종부세는 예전에 옛날 유럽 과거에 있었던 그 창무세 같은 겁니다. 이게요.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괴롭혔는데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종부세는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이 이미 법리적으로 입증이 됐고, 종부세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이렇게 그 기본권도 박탈하고 재산권도 박탈하고 하니까 종부세는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누가 더 부자인가?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자 아닙니다. 실제 부자는 뭐 이런 분들이 부자죠. 전세금 10억, 뭐 12억, 뭐 20억 이렇게 턱턱 낼 수 있는 분들,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부자죠.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 그 방송을 이렇게 보아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시겠지만 구독도 좀 부탁 좀 드리고 좋아요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 내용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